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늘 행복이 넘치는 3월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레곤주 정치인들이 홈리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홈리스 피플과 홈리스 피플이 될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달에 $1,000씩 주는 안을 상정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샌버란디노를 포함해 캘리포니아주 13개 카운티에 겨울 폭풍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비행기에 폭발물을 실으려던 남자가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열이나 마찰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가방에 넣은 뒤 발각되자 도망쳤었습니다. 남침례 교단이 5명의 여자 목사가 이끄는 교회를 교단에서 쫓아냈습니다. 세를백 교회도 포함됩니다. 위스키 덱 제니얼은 테네시주의 큰 산업입니다. 잭 데니얼 때문에 생기는 곰팡이로 주민들이 회사를 고소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막았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크게 주목받았던 공화당 컨퍼런스인 보수 정치행동 컨퍼런스 CPEC이 개막됐는데 많이 달라졌습니다. 트럼프는 올해도 참석하지만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나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미국 국무장관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처음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로스앤젤레스 말 그대로 맑다라는 게 날씨가 맑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저희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은 축복입니다. 저 뒤에 산을 보니까 산 아래부터 위까지 봉우리에는 물론 하얀색 눈이 아직도 많이 덮여 있고요. 그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왜 자연의 색깔은 예를 들어 초록도 여러 가지 종류의 명도의 초록이 있고 거기에 하얀색이 덮여도 하늘색도 각가지가 섞여도 저렇게 자연스러울까? 자연이기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건 정말 사치스러운 고마운 선물이고 캘리포니아 그 각 지역에서 많은 그 피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게빈 뉴섬 주지사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또 샌버라디노 컨 카운티, 네바다 많은 카운티 13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주정부에서도 뭔가 복구라던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한다는 뜻이지만 연방정부 기금도 가져오겠다는 뜻입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해야지만 주정부 돈뿐이 아니라 연방정부의 돈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네바다 카운티에 시에라 네바다가 있는 곳, 샌루이스 오비스포, 산타바바라 카운티도 포함되고요. 소노마 카운티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카운티 주변에 이제 프리웨이가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지 되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예기치 않게 101이라든가 5 프리웨이를 타고 로스앤젤레스를 기준으로 하면 오렌지 카운티도 마찬가지고요. 북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많이 망가진 곳이 있네 하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프리웨이가 망가지면 다른 기간 산업들도 많이 그 손상을 입었겠죠. 그리고 지금도 레이크 에로헤드 주변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요세미리 국립공원 여전히 문 닫혀 있고 40인치의 눈이 내려서 역사상 최고랍니다. 1969년도에 36인치 기록이었는데 기록을 깨면서 그쪽은 1000피트만 돼도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하고요. 시에라 네바다에도 평균보다 올해 205%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가지 여러 지역에서 여러 군데가 망가진 것을 소방국도 당연히 이제 갈 것이고 주방위군, 산림국 할 일이 많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도로 주변도 지금 연방 기금이 이제 확보되고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이참에 다시 한번 그동안 이제 미루다가 손보지 못했던 것을 손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도 되고요. 레이크 에로헤드 그쪽에는 다음 주에도 눈이 조금 더 내린다고 하고요. 클레어몬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클레어몬트 지역에는 살고 계시기도 하지만 꼭 주거지라기보다는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뭐 한인 교수님도 많이 계시고 학생들도 많습니다. 특히 뭐 종교학 같은 거 강하잖아요. 클레어몬트 그쪽에도 눈이 내려서 굉장히 놀랐다고 하는데 오늘부터 이제 로스앤젤레스는 드라이한 날씨가 되겠지만 기온은 아직도 60대 초반이기 때문에 저도 새벽에 나올 때 아주 그 바람 냄새가 좋으니까 일부러 그 조금이라도 더 맡아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깨끗하죠. 조금 기분 좋은 코끝을 딱 그 스쳐가는 그런 아직도 쌀쌀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산타바바라, 벤츄라 카운티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비가 없지만 다음 주 초에 다시 비가 내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희 회사 사무실에서도 보이지만 어제도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늘 가는 길인데요. 피게로아에서 일가 조금 넘어서 왼쪽에도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마 콘도일 겁니다. 오른쪽에도 고층 콘도가 있는데 그 사이에 좁은 길에 뒤에 이렇게 산이 보였었거든요. 늘. 그런데 그 산이 잘 인식되지 않다가 하얀색이 눈이 돼버렸잖아요. 아마 샌 가브리엘 산이겠죠. 하얀색이 되니까 확 튀어나와서 그렇지. 그 산이 저기에 있었네. 뭐 예쁘구나. 집에 갈 때까지 많이 즐겼는데 이 같은 화려함 여러분들 다음 주 또 비가 내리기 전까지 즐기시는 것 뭐 잊지 마시고요. 특히 이제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집으로 가시는 그런 분들은 그랜드 애비뉴 그쪽에 이제 월트 디즈니 센터가 있잖아요. 월트 디즈니 센터 쪽에서 저쪽 북쪽으로 샌 가브리엘 마운튼 쪽으로 바라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우시다. 그렇죠. 자연에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존댓말이 나올 수도 있죠.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그 자연을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변에서 접하는 지역이 이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들 그 곳곳에서 작은 땅에도 중간에도 또 저쪽 위에도 산 쪽에도 여러 가지 이제 달라진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레곤주 정치인들이 굉장히 전위적이라고도 할 수 있네요. 홈리스 피플에게 한 달에 $1,000씩 주는 안을 상정했다. 지금 이 얘기는 그대로는 더 힐의 헤드라인 보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레곤주의 그 정치인들이 100% 홈리스 피플들만 딱 추려서 한 달에 $100씩 준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헤드라인 너머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상원 의원 윈베이 캄포스 그리고 하원 의원 상하 합동이네요. 칸팸 의원이 법안으로 603이라는 것을 발의를 했는데 오레곤주에서 1000가구에 한 달에 $1,000씩 2,500만 달러를 캐시로 지급을 한답니다. 나눠봤더니 한 달에 $100만 되고 그렇게 되면 25개월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격이 이미 홈리스이거나 홈리스도 여기에 이제 된다는 거죠. 아니면 홈리스가 될 위험이 있는 가정. 이건 말을 조금 바꿔보면 렌트비 보조일 수도 있잖아요. 렌트를 내기 어려운. 그러나 지금 홈리스가 되기 직전에 그 정도로 어려운 가정. 또 이제 그 오레곤주의 중간 수입보다도 수입이 뭐 60%가 안 되는 가정. 또 다른 기준이 있더군요. 시니어를 우선으로 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 젊은 홈리스, 영 홈리스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 달에 이제 그 $1,000를 일종의 뭐 주택보조금인데 꼭 또 주택보조금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납세자의 돈이기도 하고요. 주정부의 일반 기금에서 빼내서 그러나 100%가 주정부 기금은 아니고 포틀랜드 대학교에 홈리스 연구소가 있는데 이 포틀랜드 대학교의 홈리스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싶은 거죠.
홈리스 피플들에게 한 달에 $1,000씩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25개월 동안 지원을 한다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뭐 액션 콜라보레이티브라는 이런 재단과 세 군데군요. 돈을 모아서 2,500만 달러를 모아서 해보고 일단 2,500만 달러를 다 쓸 때까지 해보고 계속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을 한답니다. 렌트비만으로만 꼭 쓰여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교통비로 쓰일 수도 있고요. 의료비라든가 학생 융자 자금으로도 쓰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100% 렌트비 보조만은 아닌 거죠. 당연히 이제 많은 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비난이 있죠. 아니 납세자의 돈으로 그게 뭐야. 그리고 그렇게 돈을 한 달에 $1,000씩이나 나눠준다면 홈리스 피플들이 어디에 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라고 주장을 하는 그 반대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이제 포틀랜드 대학교가 만약에 이 안이 오레곤주에 정말 진보적인 오레곤주에서 통과가 된다면 포틀랜드 대학교의 홈리스 피플 연구소에서 가이드라인도 주고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 홈리스 피플에게도 준다 하는 것은 어쩌면 대대적으로 처음일지 모르지만 뭐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로스앤젤레스라든가 아니면 동부의 많은 도시에서 이렇게 뭐 몇 년 전부터 뭐 개인에게 가정에게 이렇게 캐시로 지급을 하고 그런 경우는 보통 이렇게 완전히 그 정부의 기금이라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한 것이 있었고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오레곤주는 조금 더 전위적으로 해보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찬반이 굉장히 많겠죠. 오레곤주가 너무나도 이제 그 진보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그 진보의 진보가 지나치다. 물론 보수의 보수도 지나치다 하는 비난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우, 극좌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레곤주의 이 내용도 왜 쳐다보고 있냐면은 어제의 그 시카고의 그 새로운 그 시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과연 진보 정책이 통할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못지않게 지지를 해줄 것인가. 그 점에서 굉장히 그 주목이 되고요. 해서 이제 어제 그 시카고에 뭐 17%밖에 지지받지 못한 그 로이 라이트우드라는 그 현 시장이 2019년도에 당선될 때 6%인가요? 거의 이제 80%에 가깝게 당선된 사람이거든요. 2019년인데요. 그런데 40년 만에 처음으로 재선에 당선되지 못하고 예비선거에서 그만 9명이 나왔는데 9명이 전부 민주당이었고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보수적인 후보도 민주당이지만 좀 공화당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불과 2019년도에 이 사람을 뭐 거의 80%의 지지율로 선출을 했는데 왜 떨어졌는가? 그리고 시카고가 얼마나 진보적인가? 이 로리 그 라이트후드 현 시장이 첫 번째 시카고에서 흑인 여성 시장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공개적인 동성애자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복 같은 거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 마치 그 남성과 같은 그런 그 쉐입이 나오잖아요. 해서 미국의 대도시에서 이렇게 공개적인 동성애자 시장을 선출한 것도 처음이거든요. 그렇게 딱 선출을 해놓고 봤더니 너무 진보적인 이슈를 몇 년 동안 밀어붙였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15로 한다던가 그에 비해서 경찰 기금을 성공하지 못했지만 $8,000만 삭감하려고 한다던가 사회복지를 굉장히 앞세웠던 이런 것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지금 4월 달에 미 전국에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 브랜드 존슨이라는 아주 진보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현재는 20% 지지로 2위가 됐는데 아니면 보수적인 폴 발라스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사람은 이제 그 트럼프의 지지자이기도 하고 민주당이면서도 온건하다는 데 포커스가 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 이렇게 미국에서 보면은요. 극우도 사람들이 싫어하고 극좌도 싫어합니다. 대도시의 시장들 보면은 뭐 대도시면은 대체적으로 진보적이잖아요. 극좌가 거의
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뉴욕을 포함해서 애틀란타에서도 좀 온건한 사람이 당선이 됐고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고 극좌면은 지금 다 퇴출당하고 있잖아요. 극우도 많이 퇴출당했죠.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오레곤주에서 너무 홈리스 피플들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홈리스 피플들에게 한 달에 $1,000씩을 준다는 그런 전위적인 정책을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 같은 정책이나 아니면 경찰 개혁을 하던 경찰력을 증원시키던 지금 미국의 너무너무 많은 홈리스 피플 문제라든가 어떠한 그 폭력 문제라 범죄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 범죄 문제의 뒤에는 펜타닐을 포함해서 모든 펜타닐보다 더 위에 있어서 뭐 모르핀까지 포함하는 오피오이드 중독이라든가 이 많은 것들이 지금 미국을 너무너무 좀먹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 있어서 공화당은 법을 앞세우면서 뭐 예를 들어 모든 분야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지. 그리고 밀어붙여야지. 본인들이 무능해서 그런데 사회가 그걸 복지를 해주면 이건 깡통을 다 같이 깡통 차지하는 거야? 이런 얘기고 민주당은 그에 비해서 다 모두가 다 사회의 구성원이니까 가능한 한 끌고 가야지 된다 하는 건데 이쪽이 좌가 너무 강해도 우가 너무 강해도 이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고 마약이라든가 홈리스라든가 범죄라든가 모든 것들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머리를 맞대도 해결되기 힘든 이런 문제를 정치인들은 이제 조금 더 항상 온건한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극우냐 극좌냐 더 자극성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 그 흔들리고 있는 위기라고 할까요? 예전과는 달리 어느 만큼 막 달려가다가 그래도 서로 얼굴을 맞대고 통과시켜줄 것은 통과시켜주면서 공통적인 문제는 풀어가는데 지금은 미국이 50개 주에서 다 주의 성격대로 뭐 어느 쪽은 너무 우로 가고 어느 쪽은 너무 좌로 가고 이 문제를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만한 설득력 좋고 아주 그 연설도 잘하고 신뢰감도 높아 보이는 좀 큰 정치인이 나와야지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딜레마죠.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즈로우 변호사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NPR 방송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어제 오늘 이틀을 이 내용을 심층 보도를 하는가. 그리고 이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의견을 가지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도 아직도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주말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돌아오고 마음가짐도 다시 다지고 돌아오고 하시는데 교회와 관련된 남자 여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간단히나마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오늘부터 나흘 동안 CPAC 아주 그 유명한 공화당 보수 정치행동 그 컨퍼런스 CPAC이 개막됐는데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져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도 참석하지만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뿐만이 아니라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도 안 나가고 그리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 로나 맥데니얼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사이가 껄끄럽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마조리 테일러 그린, 조지아주의 2선 연방 하원 의원 테드 크루즈, 텍사스의 연방 상원 의원 맷 게이츠, 연방 그 하원 의원 또 그 앨리스 스테파닉 뉴욕의 하원 의원 리스 체니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공화당에서 이제 쫓겨나고 그 자리에 들어간 이 스테파닉 의원 가서 연설도 하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켜 세우겠죠. 뿐만 아니라 벽에 가이 마이크 린드도 가고 애리조나 주지사 후보였었던 카리 레이크라는 그 동네에 로컬 그 박스에서 앵커를 했었던 이 사람도 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너무 좋아하고 남편은 두 번째로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로 좋아하는 남자는 트럼프라고 하면서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본인의 선거 뭐 이런 데 와서 얘기를 해주기 전에 레드카펫이 있어야지 될 만한 공간이 아니었거든요. 레드카펫 깔아놓고 백큐을 스스로 막 하고 그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선거에서 지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하고 부정선거라고 바득바득 우기다가 결국은 이제 지고만 그런 그 카리 레이크 이런 사람들은 갑니다. 2022년도에도 지난해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CPEC에서는 론 디센티스도 없으니까 론 디센티스는 지금 많은 그 스케줄이 있어서 3월 5일에는 이쪽 캘리포니아주에도 오잖아요. 오렌지 카운티 또 다른 곳에서도 박물관에서도 연설을 하고 한인분들도 뭐 디너에 아주 돈 많이 내고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론 디센티스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의 CPEC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정말 대단했는데요. 그 앞에 막 실물보다 더 큰 뭐 금동상 같은 거 트럼프 전 대통령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사진 찍고 저는 그 모습은 좀 기이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인간을 막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할 때 이상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다 좋아하길래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좀 이상했는데 이제 그런 기운 정도는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보니까 전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주 친했었던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의 주지사, 전 주지사, 한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무장관으로 앉히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자레드 쿠슈너 사위가 막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위의 아버지가 화이트 칼라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검사로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였기 때문에 역시 그 본인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딸의 남편이 더 가깝더군요. 해서 법무장관이 되지 못했던 크리스 크리스티가 아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월 그 즈음에서는 기소될 것이다. 특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금 걸려있는 법적 문제가 너무 많아서요.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데 조지아주에서 선거 이거 내가 이긴 것으로 해라 하는 그런 압박을 넣은 그것에 대해서 기소될 것이다라고 어제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더군요.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이 대통령 선거의 기류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누가 얼만큼 앞서가서 어떻다라는 말이 결국은 소용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어떠한 시점, 어떠한 순간순간이 됐을 때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거지 하는 순간순간의 판단에는 도움을 주겠지만 지금의 기류는 아무것도 아니죠. 남침례교단 서든 바프티스트 컨벤션이 교단 소속 교회 5군데를 이 교단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단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또 남침례교인들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이잖아요. 그런데 우선 이 5군데 교회 가운데서 세를백 교회도 포함이 돼 있고요. 이유가 뭐냐면 전부 여자 목사가 이끄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자는 목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침례교회가 미국에 본부를 둔 그 개신교단에서 가장 크고요. 카톨릭 다음으로는 가장 크고 그리고 세계에서 미국의 그 남침례교단 그 서든 바프티스트 컨벤션이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단입니다. 회원이 뭐 1,6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남침례교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른 은사를 받아서 교회에서 다른 일은 할 수 있지만 목사는 남자만 할 수 있다. 남자로만 제한을 한다. 그게 성서대로다. 그런가요? 그게 성서대로인가요? 여자인 제가 묻습니다. 해서 그 교회 5군데는 한 군데는 그 조지아주에 있는 뉴 페이스 미션 처치고 그리고 볼티모어에 있는 세인트 티모시 그 크리스천 바프티스트 처치 또 잭슨에 있는 미시시피
캘버리 바프티스트 처치,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 게 더 익숙해요. 왠지 캘버리보다는. 그리고 그 켄터키의 그 펀클릭 바프티스트 처치인데 세를백 처치는 너무 한국 분들도 많이 다니시고 저도 2004년도에 세를백 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를 다녔다기보다는 참관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리그 워렌 목사가 그 당시에도 그 와이프인 그 케이 워렌이 리그 워렌 목사가 그때는 너무 그 뭐죠 그 출장 같은 것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자인 케이 워렌이 나와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당시에 2004년도에도 막 목사가 부목사 등등 해서 수백 명이었었거든요. 굉장히 그 앞서가는 그런 교회였는데 어쨌든 세를백 교회도 퇴출당했습니다. 여자 목사가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6번째 또 다른 교회도 퇴출당했는데 그 교회는 이제 이 여자 목사 문제는 아니고 성학대와 관련해서 쫓겨났는데 왜 NPR 방송은 이 내용을 이틀 연속 심층 보도를 하는가? 교회에서 보수와 온건한 멤버의 대립이 있다는 것. 특히 이제 남침례교회에서 남침례교가 굉장한 그러니까 보수잖아요. 복음주의 보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계 밖에서는 비난이 훨씬 많죠. 아니 여자 목사가 있다고 교단에서 그 교회를 쫓겨내버린다는 거야 하는 얘기죠. 조지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종교학과의 모니크 물트리 부교수가 NPR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그런데 참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럴 법한 게 서든 바프티스트 컨벤션이 남침례 교단이 특히 성직자의 성학대 문제가 많은 교단이다. 그 성직자, 지도부에 있는 성직자가 뭐 카톨릭뿐이 아니라 2018년도에도 그 성학대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많은 증언이 있었고 지난해 여름에는 연방 법무부가 직접 여러 교구의 성직자를 그 수사죠. 이 경우에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침례교회가 한때는 또 막 교인들 늘린다고 하면서 여자 중심의 그 바이블 스터디로 굉장히 유명했었죠. 말하자면 정말 파퓰러한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또 교회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여자들이 더 많이 가잖아요. 그래 놓고 교회의 머리는 될 수 없다는 그런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멤버십을 박탈하면서까지 해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 경우 이 5군데의 교회가 6월 달에 그 뉴올리언스에서 그 남침례 교회 연례 회의 그 컨벤션이 열리는데 그곳에서 항소할 수가 있죠. 이건 이제 뭐 예를 들어 집행부, 집행위원회 이런 위에 그 관리인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남침례교가 이런 퇴출당한 6군데의 교회는 발언권이 없는 거죠. 남침례교는 미국에서 또 세계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NPR 방송이 이제 세를백 교회에 물어봤더니 아무런 그 답변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본인들이 속해 있었던 그런 교단과의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목사가 그 세를백 교회의 목사는 답이 없었고 펀클릭 바프티스트 그 교회의 그 린다 바니스트 팝햄 목사가 어제 그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여성 목사인데요. 30년 동안을 목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와서 이제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제 계속 인터뷰에서 강조하는 거 왜 지금 그렇지? 왜 지금 그렇지? 그런데 정치계에서만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더 그냥 귀가 번쩍 뜨일 만한 문제로 덮는 것이 아니다. 이런 비슷한 그 뉘앙스를 풍기는 인터뷰를 하더군요. 남침례 교단이 굉장한 복음주의 성향이 강한데 그런데 뭐 성학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웬만한 것 가지고는 덮을 수가 없으니까 여자는 목사하면 안 돼. 이 이슈로 덮어버리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교회의 목사는 쫓겨난 게 영광이죠. 명예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아마 그렇게 여자 목사가 있는 교회를 교단에서 쫓겨나게 한 집행위원회의 그 집행위원회 멤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일 처음에 성서를 어떤 성서적인 가르침을 건네준 사람은 주일학교 여자 교사였을 가능성이 높고 집에서는 어머니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리그 워렌 목사는 지난해 은퇴하셨습니다. 54년생이니까 사실은 70이 되시기 전에 은퇴를 하셨네요. 그런데
릭 워렌 목사는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하진 않았지만 인스타그램에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방법대로 어떤 직접 채널로 뭐 종교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된다. 아주 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서 저는 정확하게 뭐 영어로 읽으면서도 정확하게 막 파악이 되지는 않더군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고, 텍사스주 알링턴에 있는 코너스톤 침례교회, 이 코너스톤 침례교회 너무 유명하잖아요. 뭐 이번에 쫓겨나진 않았어요. 그 교회의 드와이트 맥키식 담임 목사죠. 이 담임 목사가 특히 이제 세를백 교회는 또 남침례 교단에 속한 교회 가운데서도 교인이 가장 많은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제가 2004년도에 그 참관할 때도 그 너무너무 그 본당도 너무너무 컸지만 그때 이제 교회를 증축하고 하면서 천막 같은 거 씌우고, 그 당시에 2004년인데도 그 천막에 전부 빅 스크린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교회가 워낙에 캠퍼스가 크니까 그냥 가까운 그런 천막에서 보는 사람들도 많고 있는데, 아무튼 최대 교인을 갖고 있는 남침례 교단 소속의 교회가 세를백 철치입니다. 세를백 처치에 대해서는 이 텍사스주의 코너스톤 침례교회의 드와이트 맥키식 담임 목사가 이게 침례교의 가르침을 고수하기 위해서 세를백 교회가 여자 목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제명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력에 관한 것이고 남성 우월주의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그야말로 악취를 풍긴다. 신의 바로 코앞에서 악취를 풍긴다. 침례교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 교회다 하면은 뭐 싫어하시는 남자분들도 계십니까? 뭐 특히 이제 교단에 따라서 뭐 여자 목사가 많은 그런 교단이 있잖아요. 침례교가 아니고 다른 교회도 여자 리더십은 너무너무 이 남침례교회에서도 오랜 이슈였는데, 버지니아 텍의 종교와 문화학 과장 매튜 가브리엘 교수가 언제나 이 남침례교는 사회가 변화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포용까지 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심지어 무슨 역사적으로 뭐 동성애자 커뮤니티를 안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권 운동조차도 안 받아들인 그런 교회가 남침례교회 과거의 역사를 볼 때 그랬다는 겁니다. 조지아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조지아주는 한국 분들도 그쪽에 정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라면서요. 이 뉴스에 있어서, 정치 뉴스에 있어서도 보수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조지아주도 남침례교는 성별 보완론 같은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여자와 남자는 다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갓에 복종할 때 다른 역할로 복종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제 조지아주도 2000년 이후에는 특히 담임 목사의 경우는 남자로서 제안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조지아주에 가시면은 또 처음에 적응할 때 한참 걸릴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중요하죠. 이러한 남침례교의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이거나 포용하는 속도가 느리는 결과 남침례교가 멤버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라는 복음주의 잡지요, 월간 잡지, 지금은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만은 제가 왜 릭 워렌 목사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가 만든 그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가 발표한 거 보면은 초교파, 어떤 교단에 속하지 않는 그런 그 교회가 더 많다. 그런 초교파 교회도 하나의 교단 같은 것으로 하면은 제일 많을 것이다. 미국에서 남침례교가 아니라 제일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다른 여러분들 다니시는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얘기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며칠 전에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를 읽었는데 거기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보도의 초점은 한국에서 하도 출산율이 뭐 세계 최저잖아요. 또다시 이번에 경신했잖아요. 최저니까 교회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결혼하고 무슨 뭐 아이까지 게다가 나오면 어떤 교회는 그 미국 돈으로 따지면 그 부부에게 $1,000를 주고, 또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와 같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도 하게 해주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거기서도 역시 남녀 문제, 여자를 조금 약간 이렇게 아래로 보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 안 한 사람도 2등 시민으로 보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교회에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이 많다 하는데 그걸 가나안 교회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 뒤집어 보면 안 나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크리스찬, 한국에서도 그런 그 안 나가 교회. 그래서 한국의 교회도 젊은 사람들은 뭐 이런 결혼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꼭 뭐 결혼을 해야지만 되나 이런 것도 많이 포용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지금 남침내 교회는 이렇고 한국도 그렇고 남자와 여자와의 뭐 역할 분단 이런 문제는 참 뭐 어느 만큼 굉장히 많이 왔다고는 하지만 또 뒤로 이렇게 들춰보면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자로서는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공항에 가서도 항상 앞뒤를 살펴봐야지 됩니다. 월요일에 이제 필라델피아의 공항에서 폭발물이 발견됐다는 게 있었는데 그 남자가, 용의자가 체포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뉴스인데, 왜냐하면 세계 모든 나라에는 공항이 있고 공항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40살의 마크 머플리네요. 이름이. 오늘 이제 그 법원 출두도 요즘에 그렇게 안 하고 비디오 컨퍼런스로 한다고 하는데, 월요일에 그 공항에서, 이 공항이 어디냐면 리하이밸리 국제공항이라고 텍사스의 필라델피아에서, 텍사스가 아니라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북쪽으로 한 65마일 떨어진 공항이랍니다. 여기서 가방에 온갖 그 폭발물을 넣고요. 상업용 그 폭죽 같은 뭐 이런 폭발물에 무슨 와이어가 없는 배터리 등등을 넣고 체크인 그 가방 속에 넣고, 그러다가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그냥 루틴한 체크를 하던 도중에 폭발물이 발견이 되니까 당장 이제 공항 교통안전국에서 연방수사국에 연락하고 폭발물 그 테크니션을 불러서 보니까 이것은 조금의 마찰이라든가 열이 있으면 비행기 안에서 폭발해서 비행기, 항공기나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그런 정도랍니다. 그래서 스피커로 이제 가방 주인을 막 찾았죠. 그랬더니 가방 주인이 공항 밖으로 빠져나가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 결국은 그의 집에 가서 체포했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오늘 그 폭발물, 항공기의 폭발물 또는 뭐 불이 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거나 소지하거나 설치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무 일 없이 그 발견이 되기는 했지만 공항은 몇 시간 동안 모든 것들이 완전해질 때까지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항에 나갈 때도 딱 이 정도 나가면 맞아. 그리고 뭐 내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사업을 저쪽 동부 쪽에서 하기 위해서 이제 비즈니스 트립을 갈 때도 뭐 내일이니까 오늘 도착하고 뭐 이러면, 오늘 밤에 도착하고 이러면 이제 큰일 날 수도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까지 상상을 하고 살아야지 되는 겁니다. 안심할 수가 없는, 이제 세상이 복잡해지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잭 데니얼스, 그 까만색 표시 있는 그 하드리커요. 잭 데니얼스의 위스키가 미국에서 만드는 잭 데니얼스가 테네시에서 148년이 됐답니다. 1800 몇 년부터 188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테네시주의 어떤 카운티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카운티, 링컨이라는 카운티에서도 뭐 양조장도 있고, 또 이제 이런 술과 관련된 것은 투어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잖아요. 오랜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테네시주 링컨 카운티에서 뭐 예를 들어 학교 스탑사인, 학교 주변이에요, 조심하세요 하는 스탑사인, 그 빨간색 하얀색에도 전부 검게 돼 있고 나무들도 죽고 검게, 그게 곰팡이랍니다. 이름을 무척 어려운 어떤 그 프렌치 사람, 술과 연관된 이름을 딴 곰팡이인데, 그 곰팡이가 집에도 따닥따닥 붙어서 어떤 분은 1년에 $10,000를 들여서 완전히 그 압축하는 것으로 이제 씻어내야지 되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뭐 공기는 그렇게 좋겠어요. 다행히 전문가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제임스 스캇 교수가 이 분야의 곰팡이 연구자랍니다. 이 술에서 나오는 곰팡이 연구자인데 이분이 해봤더니 사람의 건강에는 그다지 해는 없다고 하더라.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집값이 내려간다 하면서 결국은 그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6군데가 이런 데가 있는데 뭐 본인들은 뭐 웨어하우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7번째를 건물을 잭 데니얼스가 지으려고 하니까 이건 안 된다 해서 켄터키라든가 이런 데는 허가를 해줬는데 여기서는 2월 24일에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고소에 대한 답으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 지역의 조닝 그 사무실을 고소를 하고 퍼밋 주면은 안 된다 하고 주민들이 에어 필터를 만들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에어 필터를 통과하면 잭 데니얼스가 좀 독한 술이잖아요. 아주 볼본 그 맛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민들이 집을 씻으면서 관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 주민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면서 위스키 회사는 그 증발하는 과정에서에 나오는 모든 것은 천사의 목이다. 천사가 알아서 해야지 될 일이다라고 하지만 곰팡이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 이 곰팡이는 악마의 곰팡이다. 주민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뭐 표준 이런 걸 더 강하게 하겠어요 하고 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그 지역에는 이 잭 데니얼스라는 회사로 인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주택도 많이 지어졌잖아요. 이게 참 이 엮이고 엮이는 관계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변에 돈이 조금 생겼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검은색 그 술 곰팡이 때문에 이건 또 안 된다 하고 안 돼서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럴 리가 없지만 이 회사가 또 다 나가버리고 나면은 그러면 또 동네는 무척 그 빈곤해지지 않을까.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그쪽에서는 뜨거운 이슈랍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뭐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보도하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G20 정상회담이 인도에서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의 외무장관격인 국무장관이 러시아의 외무장관을 만났다 하는 게 빅뉴스입니다. 만난 시간도 지금 10분 정도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이런 큰 회담에서 사이드라인이라고 하죠. 또 미국 측에서 요청을 했답니다. 러시아는 아주 자랑스럽게 미국이 만나자고 해서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은 만나자고 하는 것을 뭐 우리가 꿀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필요하면 어느 나라에나 만나자고 먼저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이렇게 외무장관격으로 처음 만난 겁니다. 안토니 블링켄과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만난 건데 물론 미국에서의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런 경우 뭐 그쪽 국가의 얘기보다는 해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2018년부터 스파이 혐의로 그 억류가 아니라 구금돼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미국인도 풀어줘라. 그리고 이제 그 핵 감축 뉴 스타트도 중단한다고 했는데 다시 그 조약에 돌아와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의 반응은 모르고 뭐 코스를 바꿀 것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이 시도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 지난번에 만난 것은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인 2022년 1월 달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났고요. 전화 통화는 한번 했죠. 왜냐하면 그 농구 선수 브리트니 그리너 석방과 관련해서 전화 통화는 한번 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G20 정상회담 하면은 세계 19개국 부자 나라와 거기에 이제 유럽 연합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럼 전 세계의 경제의 85%를 차지하는 게 G20인데 인구는 3분의 2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 경제적인 것을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모든 것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여기서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모든 세계의 경제가 나빠져도 미국 경제가 나빠져도 책임을 러시아에 돌리네. 이게 이제 러시아 외무장관의 반응이었습니다.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의 그 영상을 미국의 공화당의 하원 케빈 맥카티 의장이
딱 꼬집어서 박스에 터커 칼슨에게만 그것을 이제 다 리뷰하라고 줬다. 방송하기 위해서 그 권한을 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가 더 많습니다. 이코노미스트하고 유갑 여론조사 굉장히 그 신뢰를 받고 있는데 43%가 반대하고 35%가 찬성, 22%는 잘 모르겠다. 물론 공화당이 민주당보다는 찬성을 조금 더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더 반대가 훨씬 많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터커 칼슨이 거기서 어떤 것을 뽑아서 방송을 하던 보도를 하던 완전하게 좋은 반응만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러와 시지로 변호사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세상에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게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뉴욕타임즈를 보니까 한 사진에 요즘 가을 패션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크리스찬 디올 그 패션쇼거든요. 바탕은 전부 보라색인데 그 배우는 거의 하얀색과 검은색을 입는데 검은색 마구잡이로 주름을 한 플레어 스커트와 자켓을 입었는데 속에는 그냥 여성 그 브레이저 같은 이런 것만 그 비슷한 무엇만 입었거든요. 그러면 디자이너들의 창의성과 예술성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 이런 확인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저런 옷은 누가 입고 다니나? 패션쇼에 나오는 옷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죠. 강희신이었습니다.